제 이름이 서대두입니다. 예. 자,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저녁 건강 강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독일 속담이에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한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 사람들은요, 청렴합니다. 알뜰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비록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어렵게 했지만은 음악하면 독일 음악이잖아요. 바흐, 독일이잖아요. 다 독일죠. 자, 이런 또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키로 가고, 점심 식사는 피로 가고, 저녁 식사는 살로 간다. 살로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비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에헤이. 이렇게 시험을 못 봐가지고, 아이, 뻔하잖아요. 이게 더 독일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는요, 독일이에요. 깨끗하게, 아주 건강적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맨 처음 시작됐을까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 독일이지, 독일. 이게 히틀러 때부터 시작됐어요. 적게 주면서 영양이 많은 음식이 뭔가? 그게 뭐라고요? 콩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콩을 한자로 하면 두 글자. 뭘 서대두요? 대두지, 대두. 참, 제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께서 잘 지었어요. 자, 오늘은요, 아침 식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도 따로 좀 한번 해야 돼요. 아침 식사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다. 자,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의 포트 박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연구팀이 음식에 대해서, 이 식사 시간에 대해서 논문 28편을 쫙 끌어모아서 세계적인 논문들이에요. 재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28편의 논문을 지금 읽지도 않고 요약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언제 먹느냐. 어떤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죠.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은 때, 그 음식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는 것하고 점심때 먹는 것하고 저녁 때 먹는 것하고 한밤중에 먹는 것하고 다 같아요? 절대 달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밤중에 먹는 음식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자,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지, 건강에 좋은지 관심이 많으냐? 언제 먹을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때에 맞춰서 음식 먹는 게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자, 하루 중 음식 섭취를 골고루 하거나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담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첫째가 뭐라고요? 아침. 둘째가 점심. 셋째가 저녁. 이런 순으로 먹는 게 좋다. 자,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뭣도 중요해요? 누구랑 같이 먹느냐. 그래서 나온 두 글자 식구. 식구가 그잖아요. 가족끼리 음식 먹는 게 식구가 되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좋은 식습관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가족끼리 식사를 거의 해요, 못해요? 아침 식사 거의 못해요, 가족끼리. 저녁이나 같이 할까? 저녁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자, 그래서 여기 요약해 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 중요한데 언제 먹느냐도 정말 중요하다. 자, 이런 정통적인 식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꽤 부순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아침을 굶어야 건강에 좋다. 이 학자들이 주문했어요. 이 학자들이 아침을 굶는 게 좋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자, 생체 주기 때문이다.
인체, 생체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3등분해 보니 우리의 인체는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는 먹고 소화하는 생리작용 시간이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흡수, 사용하는 생리작용 시간이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청소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신체의 생리주기가. 자, 그럼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아침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요? 안 돼요. 왜? 청소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언제 먹어야 돼요? 이대로 보면은.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이제 이 논리. 예. 그래서 이런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했을까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에?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좋아했지. 뭐 아줌마들이 좋아해. 아니, 아침 안 먹고 바쁘니까 왜 아침을 안 먹게 돼요? 다들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뭐 이렇게 단장하고 또 화장하고 옷 입고 출근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아침까지 먹으면 더 바쁘잖아요.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고 하루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와, 그래. 심리적인 위안이 굉장히 됐죠. 이거는 이들이 연구할 때 이것은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요. 반면에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요, 정통 영양학,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위장과 대장이 그때 작동한다. 이 논리예요. 아까 그거 다르죠? 아침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인데 찌꺼기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그들은 얘기했는데 지금 정통 영양학에서는 뭐예요? 아침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막 소화하는 시간, 대장이 움직이는 시간. 예, 그러므로 아침을 꼭 이 시간에 먹는 게 좋다는. 자, 그러면서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를 좀 들여다보니까 저녁 시간에는요, 아침에 비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 있죠. 소화액, 위액, 위산. 이것이 저녁 시간에는요, 아침보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위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이 이게 막 위에서 연도 운동을 이제 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잖아요. 그래도 안 부서져요. 그러면요, 산이 나와가지고 그걸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저녁에는요,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게 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소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같은 A라는 음식을 아침에 먹을 때는 10이 다 나와서 확 소화를 시키는데 같은 음식을 저녁에는 A를 저녁에 먹을 때는 뭐예요? 10분의 1밖에 안 하고 그만큼 뭐예요? 10배 더 소화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 하는 것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많아져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저녁 식사를 차라리 적게 하든지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 정통 영양학입니다. 여러분, 저녁을 잘 드십니까? 저녁을 잘 드지 마세요. 거지처럼 먹어야 돼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뭐처럼? 거지도 아니에요. 거지처럼. 그래서 이제 이 최규희 이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다음 식사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배고프니까 점심에 과식을 하게 돼. 뭐 회사에서 급식을 먹든지 밖에 나가서 점심 외식을 하든지 뭐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점심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후에 약간 몸이 무겁기도 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과잉된 영양이 뭐요? 살로 갈 수 있다. 아침을 걸으면 특히 뇌에서 연료로 사용할 포도당을 충분히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단 음식을 더 갈구하게 되고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점심에 과식을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음식이 들어오면 에너지를 지방으로 빠르게 저장해 체중을 늘리기 쉽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아침을 안 먹으니까 우리의 몸이 지혜로워요. 아침 안 먹으니까 뭐요? 에너지를 이제 공급 안 해주니까 이 에너지를 넣어서 이제 저축을 했다가 이제 에너지 없을 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 먹은 이 음식을 에너지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 간에다 저장했다가 혹은 뱃살에 저장했다가 이제 뭐요? 아침을 안 먹어요. 그걸 빼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죠. 이제 오토파지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자, 이게 악순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조사를 이제 살펴봤어요.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아침을 안 먹는 비율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아침 식사 결식률, 결식 이해되시죠? 자, 보니까 2012년에는 24.6%, 2016년에는 껑충띠입니다. 5%가 증가돼서 29.6%. 2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아침을 거르고 있다. 자, 그래서 2021년에는 31.7% 껑충 뛰다가 2022년에는 34%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 그래프 봐요. 막 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2016년에는요, 19세에서 29세까지 아침 식사 안 먹는 이 절반 이상이 넘게 되어집니다. 갈수록 이제 결식률이 58%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뭐예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 6명이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을 놓고 또 조사해 보니까는 그들에게서 비만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식하니까. 그러니까 비만이 많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굶주린 대한민국의 아침이라고 어떤 기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58.2%. 와, 아침을 안 먹어요. 자, 아침을 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울대병원 박민성 교수와 동국대 병원 오상우 교수가 쓴 논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은 뇌에 포도당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장기간 공복 상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돼서 피로가 나타나고 두통이 생기더라. 만성 두통, 만성 피로감인 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심장은요. 고혈압, 심장, 관상동맥 발생이 아침 안 먹는 사람들에게서 27%가 더 많이 발생. 이것은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것을 이들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까? 아침 식사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간은요.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되어서 어떤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되어서 LDL이 많이 만들어져 나와요. HDL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HDL은 우리의 몸에 쌓인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등등을 제거하는데 HDL은 그걸 하는데 LDL은 거꾸로 이제 쌓아놓죠. 위, 장기 등 소화기능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당뇨병 발병이 20% 증가되는 게 아침 식사를 안 먹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요 그래프 가져왔습니다. 국민대 정상진 교수팀이 연구해 보니까는 아침 식사 안 먹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 위험이 20%가 높고 복부 비만율이 20% 높고 전체 비만율이 13%가 높더라. 자, 아침 식사 중요합니까? 예,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거의 뭐요? 60%에 육박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이런 심장이 안 좋고 또 뭐요? 예, 소화기가 안 좋고 간이 나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수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게 유행합니다. 지금 디너 캔슬링, 캔슬 이제 취소한단 말이죠. 디너 저녁, 아예 저녁을 뭐예요? 안 먹는. 이게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예, 아예 저녁은 캔슬 시켜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안 먹어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 규칙. 디너 캔슬요. 오후 5시까지만 먹는다. 그러니까 해지고는 아예 안 먹는 거예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저지방을 섭취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이게 디너 캔슬링이지. 그러니까 제가 주로 디너 캔슬링을 주로 많이 했죠. 하루에 2끼 거의 먹어요. 저녁은 오늘 또 토마토 2개 정도 먹고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죽을 좀 갖다 주더라고요. 저녁 강의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이제 죽 한 그릇 먹고 거의 뭐예요? 간단하게 먹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이 잘 와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진짜 개운해요. 그러나 가끔씩 저도 저녁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날에는 몸이 확실히 무거워요. 저녁이 주로 현대인들이 뭐예요? 저녁을 많이 먹잖아요. 일 다 마치고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뭐예요? 집에 이제 퇴근하면 또 부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못 먹었으니까 저녁을 해서 잘 주면 또 저녁에 외식을 많이 하죠. 외식하면 또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저녁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입맛이 없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게 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게 현대인들의 바쁜 삶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침을 하루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여기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의 김정민 박사님이 예루살렘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오랜 생활을 이제 했었어요. 지금 이제 총신대로 지금 은퇴하셨는데, 자, 이분들이 직접 유대인들의 그 현상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먹는지를 그가 정리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평일에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끼 식사를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3끼를 먹었다. 밀이나 보리를 맷돌로 갈아 반죽하여 그와 가족과 함께 상에서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 지금의 식당이나 밥상 형태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바닥에 멍석과 같은 깔개를 이렇게 깔고 유대인들이 있어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하죠. 편하게. 예수님도 이제 최후의 만찬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끼를 먹더라 이거예요. 이게 성서적입니다. 자, 성경에도요 보면은 하루 2끼를 언급합니다. 저녁에, 아침에 이렇게. 자, 그러므로 아침, 점심은 잘 드시고 저녁은 뭐예요? 조금만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녁을 조금만 드시면 좋은 것을 제가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96년부터 이 뉴스타트를 이제 계속 지도했잖아요. 제가 30년 됐는데 정말 말기 암 환자로 통증이 심한 분이 있어요. 어쨌든 먹어야 돼요. 아침을 꼭꼭 한 숟갈에 100번씩 씹어서 먹게 하고, 점심도 야채 위주로 먹게 하고, 저녁은 딴 거 안 먹이고 지방질, 단백질 다 빼고 과일만 먹게 했죠. 과일. D는 캔슬링이에요, 사실은. 근데 확실히 과일만 먹고 잘 경우에는 물론 배고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일만 먹고 하니까 통증이 10이었다면 5 정도로 떨어져요. 잠을 잘 자요. 저녁에 과일만 먹으면. 여러분, 과일 그 성분 속에 청소제가 들어있고 치료제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과일에 이런저런 수많은 성분들이 있죠. 그 성분들을 2가지로 딱 요약하면 청소제와 치료제예요. 저녁에 다른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섭취 않고 이 과일만 먹었을 때 그 과일수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과일수. 과일수 중에 제일 좋은 과일수가 코코넛 있죠. 코코넛에서 나오는 그 야자수 있죠. 그 야자수.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몸에. 그것처럼 모든 과일마다 물인데 그 과일수란 말이에요. 그 과일수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치료제와 청소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만 먹고 치료제, 청소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통증이 떨어지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침과 단 조건은 점심을 충분히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만일에 과일만 먹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견과류를 곁들이면 딱 좋습니다.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에 좋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아침 식사 돌아갑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뇌 기능 활성이 되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어집니다. 아침을 잘 드셔야 돼요. 비만 예방, 체중 관리가 되어집니다.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모여 디너 캔슬링 하는 거죠. 혈당이 안정되어지고 피로가 해소되어집니다.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 속에 이제 이걸 뽑아온 겁니다. 배변 활동이 잘 되어지고 위장 건강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비 같은 것들이 아침 현미채식 드시죠. 저녁에 또 점심 때 야채 충분히 먹죠. 저녁에 과일 먹죠. 섬유질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양 밸런스가 딱 조절되어집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자, 그래서 아침 식사는 밤새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하루의 신진대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과 거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서로 다른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는 여러분 꼭 드셔야 돼요. 그 다음 건강했을 때에는 바빠서 못 먹을 수도 뭐 건너뛰고 했지만은 투명하면서는요, 이 아침 식사는 뭐예요? 보약이에요. 내 하루의 피로의 모든 면역력, 특히 치료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뭐예요? 영양소죠. 그 영양소가 충분히 아침 식사로 공급되어질 때 7시부터 9시까지 뭐예요? 우리의 몸에 소화 능력이 최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충분히 섭취를 해서 하루 에너지가 보충되어지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지 않을 경우에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과식 및 비만 위험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리고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행그리라는 현상, 행그리, 이건 합성어예요. 행그리, 헝그리, 배가 고프죠? 또 앵그리, 이제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요즘에 이게 많이 나와. 아침 식사를 안 먹으면은 행그리 현상이 나타난다. 행그리 에펙트.
행글이 뭐예요? 배고프면서 화가 나는 현상.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해지는데 차분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차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침 식사 꼭 드셔야 돼요. 식사의 양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그 뭐냐, 아침 식사에는요, 요 탄수화물 섭취가 꼭 돼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예요. 탄수화물은 현미, 오트밀, 바나나, 감자 등으로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단백질은요, 두부나 견과류 종류로, 콩 같은 걸로. 자, 지방질, 요 3대 영양소 5대 3대 2의 비율로 꼭 섭취를 하되 반드시 섬유소도 같이 곁들여서 아침과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아침 식사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두뇌에 아주 좋은데, 하지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을 적절하게 먹고 하는 게 또 체질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공복이 편안하거나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의 16시간 공복을 두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먹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침을 오히려 10시에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2끼 먹는 사람들 중에서 저녁을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을 아주 적절히 먹고 저녁은 뭐예요? 디너 캔슬링으로 간단하게 과일 정도로 먹고, 그 정도. 자, 다시 한번 이 수도입니다. 아침은 뭐처럼? 왕처럼. 점심은 뭐처럼? 왕자처럼. 저녁은 뭐처럼? 거지처럼. 어느 나라 속담이라고요? 독일 속담. 아침은 다 따라서요. 아침 식사는 키로 가고, 점심 식사는 피로 가고, 저녁 식사는 살로 간다. 저녁 과식은 골로 간다. 자, 2019년에 뉴스타트 홈커밍 데이를 한번 했었죠. 이제 왔다 가신 분 중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초청을 해서 이제 완쾌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옛 추억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때 와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일단 여기 있다가 나가시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 음식이잖아, 음식. 네, 음식. 제가 경상도 그 사람이라서 음식이더라고요. 네, 음식. 그래서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25년 동안 했어요. 25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직장에 나갈 것 같아요. 네. 아침 안 먹었죠? 일을 놓치고 하다 보면은 손이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도 밥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네. 누구를 위해서. 네. 회사만 존재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마와 한번 싸우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느낀 거는 다 소용없구나.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결혼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좀 결심을 한 거는 일단 식생활을 완전히 여기서 배운 그대로 실천을 하자. 근데 사람이 사실 알면서 실천한다는 게 별로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그러시겠지만은. 네, 저는 사실 이제 모태교이에요. 제 부모님들 다 우리 이제 기독교이시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뉴스타트를 기록만 들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우리 이제 대학교 동아리에서 뉴스타트 동아리를 만들었지만은 또 실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삶을 살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뉴스타트 생활을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태어나고 집에 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우리 집 냉장고로 환골 탈퇴를 시켰어요. 냉장고 청소. 냉동실에 있는 모든 고기 종류, 생선 종류, 피자, 스테이크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일단 마트를 가지 않고요. 뭐 이만 돈 벌었어 이런 마트를 가지 않고 재래시장을 먼저 갔어요. 재래시장에 가서 마음을 바꾸고 채소와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채소하고 과일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 한 가지 사가지고 차에 실려오는데 콧노래가 잘 나와요. 콧노래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제가 25년 동안 직장을 생활하면서 뭐 요리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네. 요리라는 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찜닭에 먹고 싶어 하면 그래 저기 찜닭 전문가가 하는 거 먹어봐야 돼. 그래서 네, 속에 해주신걸 정성스럽게 전화가 해요. 하나씩 해주세요. 무슨 아까 병입니다. 네. 엄마 김밥 먹고 싶어 하면 김밥집에 정성스럽게 전화하잖아요. 김밥 맥주만 해주세요. 네.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정말 바꿨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요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몇 달 계시는 삶의 동기 중에서 그동안 먹은 음식들이 수십 가지잖아요. 똑같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곳에서 배운 대로 집에 가서 건강식을 하고 아침 식사 꼭 잘 챙겨 먹고 점심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거의 디너 캔슬링으로 그렇게 해서 말기암이 완치가 돼서 지금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박수 하시고요. 예. 뉴스타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뉴스타트 해보세요. 박수!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시고 운동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도 쬐이시고 햇빛을 쬐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놀라운 완치 생리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한 번 더 휴식 취하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김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뉴스타트 실천해서 모두가 빨리 완치되어서 집에 가서 일상생활 하시기를 박수!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아침을 굶고 하루를 시작하는 현대인들이 60%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아침을 잘 먹게 해주시고 아침에 먹은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보약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몸의 치료 기전들이 내 몸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에너지원, 영양 공급원이 되어서 아픈 몸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이 한 해에 우리 몸을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잠잘 때에 숙면에 잠들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치료의 기능들이 극대화되어져서 병든 몸이 놀랍게 치료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잘 드십시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